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어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게 반등일까 하면서 약간의 의심을 하긴 했는데 반등이 맞았네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반등 장세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금이 좀 빠졌는데요. 또 희한하게 또 환율이 또 올라가죠. 기가 막히게 반대로 갑니다. 희한합니다. 같이 국제금시세도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을 하면 국내 금값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하락하던 금값, 은값이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점을 확인했나 하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봤고요. 환율이 내린다는 거는 원달러, 달러 원 환율이 아래로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금값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국내 금 가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 환율, 그 다음에 국제금 시세. 아주 예민하게 공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금값 산정을 할 때. 환율이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117.76 이렇게 됐어요. 어제 마감한 환율은 1123원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역외 시장, 한국은 마감을 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달러를 거래를 하거든요. 그 역외 시장은 지금 조금 하락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국제 금값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고 어제는 국제 금값이 하락을 하니까 환율은 또 푹 하고 오르고 희한하죠. 이상하게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가 한 방에 같이 오르고 한 방에 같이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골 때립니다.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선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거든요. 나스닥에서 100개의 우량한 종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로 내고요. 거래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차트로 표시한 거. 여기 이제 캔들 차트. 양초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캔들 차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가가 한 9,000대 넘어 있었죠. 9,700 정도 있던 게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렸죠. 6,628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요 급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세상은 하여튼 희한해요. 실제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몇 개의 물론 언택트 기업들 빼고요. 주가는 한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 근데 이런 뭐 사태를 누가 아나요? 물론 이거를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겠죠. 정상적인 패턴으로는 이건 겁이 나서 지금 매수 못 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팬데믹 이후로 지금 2배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이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 조금 더 확대해서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죠. 여기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1017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13,000까지 근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면 조정을 받고 한참 동안 또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또 돌파를 하고 내리든 오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돈을 지금 찍어내버리니까 결국은 이런데 가면서 이제 버블을 형성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이제 기록에 남을 버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더 올라가고 폭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버블의 끝이 아니다.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돈 풀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달러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풀어내는 그런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 그래프는 더 급등하는 거죠. 투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는 건데 로그 함수처럼. 자, 이거 월봉 상태입니다. 월봉. 봉 하나가 월봉이거든요. 지금은 2월달 아닙니까? 2월 거래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봉 크기도 제법 크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탄력이 또 좋다는 거죠. 하여튼 정상적인 그냥 뭐 펀더멘트를 분석하고 기존에 알았던 분석 방식대로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닷컴 버블 때도 그랬거든요. 분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3일 상한가 갔다가 하루 쉬고 또 3일 상한가 갔다가 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또 2, 3일 상한가 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진짜 그거를 설계하고 아는 사람들은 또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뭐 정보력이 약하고 또 새가슴인 개미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근데 뭐 버블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서 자신 있는 사람 수익 내고 아닌 사람들은 원래부터 관심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책임 못 지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뭐 같이 주고 보자 해가지고 매매도 해가면서 수익도 해가면서 단타도 쳐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좀 지켰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고 단순하게 그냥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이럴 것 같으면 저도 안 하겠죠.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경기도 어렵고
없고 막 이러니까 탈출구를 찾는 거죠. 저도 살아보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뭐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 좀 느긋하게 조금 놓고 살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를 믿고 같이 함께하는 직원들 가족들, 제 주변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죠. 사는데 근데 결과는 또 그렇게 꼭 좋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S&P 500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뜨고 있는 거예요. 상승폭은 더 많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섞어가지고 우량한 500개 정도를 뽑아놓은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코비드 19 이후로 2174에서 지금 3887이에요. 아까 나스닥은 2배 정도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승률로 따져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한번 나누기 해볼까요? 지금 3884.75 나누기 2174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승률이 지금 78.69%예요. 나스닥은 지금 2배 정도 상승했는데 S&P는 이렇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일봉이거든요. 일봉상 고점을 갱신하고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갱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이제 달러 인덱스 ICE 거래소에서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런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요즘에 이슈가 되니까 또 짚어보는 것도 맞죠. 달러 가치를 산출하는 건데 달러 인덱스를 달러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차트로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진짜 달러, 종이 달러의 가치는 계속 감소를 해요. 계속 감소를 해가지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이제를 탈피를 하죠. 그로부터 지금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만약에 1달러의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달러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구매력이 지금 98% 감소했거든요. 2%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러 가치는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없어지고 영에 수렴을 하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볼 때 이렇게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주요 통화가 6개 정도가 있죠.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가 있죠. 유로.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주요 6개국 통화라 그러죠. 그건 이제 간단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이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는 들어가고 나서 일본을 이기니 다시는 지지 않겠느니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계속 코비드 19 때 달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모든 주식들을 다 던졌죠. 금과 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03.960까지 가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이후로 제로금리 나오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락을 하는 단계입니다. 정치하고 경제가 얼마나 연관이 깊냐면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0조 정도의 재정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를 했죠. 통과를 하면 달러를 또 엄청나게 푼다는 내용이잖아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달러를 푼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바로 나름 최근 중에서 보면 장대 연봉을 내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처럼 그러니까 정치,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중국 할 것 없이 정치하고 경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한 달에 24조, 25조를 들여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손실 봉고를 메꿔주자, 손실보상법 얘기를 했죠. 그것도 어떻게?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국가 기획재정부에 줘서 그 돈을 국민들한테 뿌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국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기간하고 똑같아요. 쭉쭉 내려가가지고 원달러 하락이 하락하다가 갑자기 지금 올라서게 된 계기 있죠. 요 날 있죠. 이러면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된 계기. 물론 100% 이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승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코비드 19이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기 전에 저쯤에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모릅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락하는 추세 내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대를 꺼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봐도 마찬가지고 피보나치 되돌린 가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까지 봤고요. 이제 금값을 보겠습니다. 골드 CME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골드 국제 금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 선물 차트에서 나오는 화면 이제 다 본 거예요. 요 구간 자체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일어났을 때 아까 나스닥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1017저점 찍은 거 보셨죠? 그 라인하고 마찬가지로 금도 금융위기나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때는 모든 자산들을 다 던지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때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이마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마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변곡점이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1920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패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하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 금 가격을 눌렀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달러를 그만큼 발행을 했으면은 금 가격, 실물 금의 가격도 그만큼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계속 가격을 누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눌렸죠. 실제적으로 금선물 전거금을 인상을 하고 레버리지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종이 달러를 발행해서 선물 시장을 통해서 왜곡을 시키면서 가격을 하락시킨 거예요. 근 10년 동안 눌렀습니다. 근데 그게 누르다가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미리 뛰고 이제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저점을 보면 2016년도에 1045.4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지금 2배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그냥 봉 차트인데 선 차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흐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게 상승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온 사람, 여기 들어온 사람, 여기 들어온 사람 다 다양하게 있겠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산 시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들인 경우에는 절대 한 방에 뭘 안 삽니다. 항상 할 때 금을 살 때도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가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투자 경력이 낮은 사람들, 많이 안 사는 사람들, 자산 여력이 작은 사람들이 항상 조그만 금액을 사면서 최저가를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시장에서는 사고 팔고의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해가지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꼭 그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최저점을 노리고 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부자들이 투자하고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은 분할 매수로서 꾸준히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확장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일봉 상태를 보고요. 일봉을 보고 이제 이거를 주봉, 월봉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 차트가 보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꺼놨죠. 현재는 금값이 2016년도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게 지금 2배 정도 되거든요. 최근 기간에서는 2019년도부터 1200달러 밑에서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꽤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 평균을 내고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규모를 이렇게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작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많은 사람들은 몇십억까지도 이 구간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서 이익 실현 한 차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이분들은 금선물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십자선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치 형태로 나왔는데 월봉이 이때 이제 코비드-19 모양입니다. 코비드-19으로 급락을 했다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상승을 적게 했다고 작은 폭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을 꽤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금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 물리거나 아직까지 지금 큰 수익이 안 났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많이 올라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의 이제 상승을 하는 주식이라든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확장했습니다.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하면은 61.8% 요 라인은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이 가격대는 내려오면은 거의 반등을 다 해요. 근데 급등하는 주식이라든지 상승 탄력이 좋은 거는 76.4%, 이 라인도 굉장히 저점에서 고점에서 이었는데 뭐 24.6%, 25% 정도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4분의 1 정도. 가격이 100까지 상승했다가 75% 정도, 76.4%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상승폭의 25% 정도는 내려왔으니까 적게
조정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면서 일봉으로 잡고 포지션을 취할 때 분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은 금도 굉장히 강하게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거는 같은데 굉장히 큰 흐름에서 보면 강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이 이런 단계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데, 금과 은은 실물금으로 사시는 게 좋고요. 국제금 시세가 하락을 하고 이걸 맞춘다고 해서 국내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 가격이 내리는 걸 상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중첩되는 라인들이 굉장히 또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런 라인들을 보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차트를 보기 나름인데 여기서 지금 땅바닥이 지금 형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니고 나는 더 밑에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릴래, 여기 기다릴래, 여기 기다릴래 하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환율까지도 보고 이때 맞아야 된다면 두 개지 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춰요. 못 맞추기 때문에 꾸준히 실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상속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이제 무겁게, 엉덩이가 무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금선물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봤습니다. 일봉상으로 계속 지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지금 엊그제도 막 눌렀어요. 어제는 제법 종가 기준으로 2.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1.22% 반등을 하고 나왔어요. 어제도 꼬리를 달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을 지금 안 깼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 땅바닥이 형성됐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반전이 된 거예요. 단기적으로 얘기입니다. 자, 크게 보겠습니다. 은선물의 월봉입니다. 2011년도의 최고가 49.82달러. 이게 최고점입니다. 은선물 기준으로. 지금 금선물은 아까 보셨듯이 2011년도에 고점은 돌파를 한 상태잖아요. 돌파를 하고 2089까지 갔다가 1800몇 해가지고 그렇게 그 라인에 와 있는 거예요. 은선물의 가격은 지금 2011년도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지폐, 종이돈이죠. 신용화폐를 막 찍어가지고 풀어내고 있는데 모든 자산 가격은 다 상승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서 막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데 실버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들도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건 은은 미친 가격이다. 이 가격대에서는 채굴 단가 생산 원가도 안 되거든요. 이 가격에 어떻게 선물이 은 가격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선물을 공격하고 SLB를 공격하고 공격이라기보다는 매수를 해가지고 본래의 가격을 찾자라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게임스탑하고는 다르게 게임스탑은 뭐 1조, 2조 정도의 자산이면 되는 회사인데 개미들이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버는 그 단위가 아니에요. 실버,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전 세계 패권, 화폐 대장인 달러하고 맞짱 뜨는 그런 거잖아요. 금을 누르고 있는 것도 달러가 금이 무서워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됩니까 이게? 원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뭉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 실물금을 사야 된다. 실물 실버바를, 실물금, 피지컬 실버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주식, 관련 주식, PSLV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은 ETF, SLV를 사자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은 선물 가격의 월봉 차트가 이렇습니다. 2011년도 고점을 찍은 가격이 지금 5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월봉 상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은선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향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바로 아웃이거든요. 마진콜 당하고 그냥 오링이거든요. 오링. 계좌가 이제 깡통 계좌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실물로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맞지 않습니까? 제 주장 말고 일정 부분 전 재산을 털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부동산이나 땅 있잖아요. 그거 너무 비싸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뭐 한 5천만 원 정도는 실버라든지 금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고. 한국은행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외환보유고에서 104톤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도 그렇게 보유를 하시면 돼요. 유럽처럼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더 튼튼한 나라가 되고 싶으면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 나라들은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을 외환보유고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은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애국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경제위기가 되면 금은을 국민들한테 틀어서 또 쓸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틀겠습니까? 금 모으기를 왜 했겠습니까? 한국 돈 모으기 한 거 아니잖아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왜 했겠습니까? 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니까 외환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진짜 돈이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애국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형성하고 모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저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실시간 매매를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방송을 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은선물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11.640까지 날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은 가격은 선물 가격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 당시에도 실물 실버바라든지 특히나 미국 이글이라든지 캐나다 메이플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때 18.787달러 요 기준에서 비슷한 가격보다 더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실버 주화는 판매가 됐었어요. 은선물 가격은 이건데 실물 가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원금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든 말든 아무리 은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든 말든 그냥 나는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 되면은 매수세들이 폭락을 할 때마다 쫙 몰려버려요. 시장에서는 항상 동이 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주봉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점 29.915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레딧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 주봉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좁게 들어와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은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비드-19 이후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볼 때 은값이 안 올랐습니까? 이걸 보고 안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11.640에서 30.35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 시기는 2020년도 3월, 코비드-19 작년 3월에 일어났잖아요. 3월 중순 가격에서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3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게 은이 안 올랐습니까? 은이 안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은이 한참 오르고 고점일 때 이제 사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상에서 지금 사신 분들은 실물을 사니까 이 선물하고는 다르게 만드는데 공임도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산 가격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난 거예요. 아니면 물려있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은이 안 올랐다 어쩌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요 관점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투덜투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차트상으로도 그냥 이거는 실버 선물의 가격이 지금 차트상으로도 계속 그려지고 있고 그냥 반등을 하고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고점을 갱신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갱신을 한 주식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승 시도를 할 거예요. 앞에 상승한 요런 구간들 있죠. 요 구간들이 미국에서 이제 게임스탑에서 주가를 들어 올린 커뮤니티가 레딧이거든요. 레딧. 미국의 레딧.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SNS 창구예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거기서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어요. 매도가 너무 많네. 게임스탑 GME 주식을 들어 올리자 그래가 들어 올린 거예요. 100배까지 누가 들어 올린 거예요. 주식을. 가격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야, 이번에는 다른 주식 갔다가 이번에는 실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헤지펀드에서 누군가 개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주식에 못 들어가게 그 돈들을 은선물 쪽으로 돌리게, 은 쪽으로 돌리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실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할 때 방송을 제가 했고요. 요날도 했고 계속 했는데 어쨌든 개미들이 겁없이 실버에 달라들어가지고 주식처럼 덤벼들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은은 게임스탑의 1000배, 2000배 정도의 시가총액 자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한번 시켜버렸어요. 심하게 뺐습니다. 하루에 한 10%, 9.91% 정도까지 뺐다가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는 거는 다음날 바로 반등 못 하거든요. 요거는 방송 내용이 있어요. 항상 장대 연봉이 심하게 나온 거는 그 다음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은 워낙 하락폭이 컸으니까 한 2% 정도 반등을 하다가 밀렸어요. 어제 또 추가적으로 빠졌다가 딱 76.4% 라인 조정폭에 이거를 찍고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다 안다고 해도 다 맞출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진정됐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차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은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금의 반등, 은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주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도 주 5일째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실물, 실버를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PMX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인이라든지 실버바를 구매를 한다고요. 그럼 주문을 쫙 넣잖아요. 주문을 넣다 보니까 도매상이나 판매처, 소매점에서 이제 이 은이 동나버리는 거예요. 은 실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물도 사고, 아까 얘기한 ETF SLV도 사고, 뭐 PSLV도 사고, 그 다음에 은 선물에서도 누군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수세가 강하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날 12% 장중에 최고가 찍었거든요. 12.16% 상승.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물은 계속 이제 없어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만 굉장히 오로지 부동산하고 주식에 눈이 다가 있는 거죠. 실물 금원에 대해서 조금은 둔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건그레소하고 가맹 계약을 맺어서 한국건그레소 창원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건그레소 제품들은 저를 통해서 다 이제 사셔도 되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듯이 1833-5977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위탁매매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금을 팔 때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살 때도 조금 낮은 가격에 사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유리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 가격이 보시면은 한국건그레소 홈페이지 보시면 사고 팔 때 가격이 있거든요. 요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위탁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폭의 할인폭은 없거든요. 위탁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발행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골드바 자체를 그냥 제값 주고 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레딧을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정 부분 조정을 뭐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림은 맞아요. 좀 제발 좀 그냥 조정 없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